철조망은 전쟁 영화의 참혹함을 떠올려주는 대표적 장치이다. 남, 북 간의 갈등 구조가 격화될 때마다 3.8선 능선을 지키고 있는 국군 병사들의 애국심을 고양시켜주는 설정 중의 하나가 철조망이다.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비무장 DMZ 지대를 아우르고 있는 날카로운 철의 끈은 정치 체계와 이념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을 단적으로 웅변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차 대전 이후 미, 소 간의 냉전 기류가 격화됐을 때 서방 세계가 구소련을 지칭했던 용어 중에 하나가 철의 장막.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철은 철조망의 축약어이다. 두 줄의 철사를 꼬아 일정한 간격으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철조망은 단순하지만 여러 편리함으로 오랜 동안 인류 역사와 함께 해왔다는 학설도 제기되고 있다. 역사학자들은 철조망이 첨단 무기가 발명되기 이전에 영토 확장과 식민지, 개척, 지역이나 국가 간 갈등, 감금이나 학살 등을 상징하는 장치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돼 왔다고 보고 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에 의한 유태인 학살극이나 2차 대전 당시 연합군과 독일군 간의 치열한 전쟁을 묘사한 작품에서 철조망은 무고한 이들을 희생시키거나 국가 사이에 타협할 수 없는 이념 전쟁을 드러내는 장치로 활용돼 왔다. 이런 상징성으로 인해 많이 이들에게 두려움과 냉혹함의 존재로 각인돼 왔다. 일제시대 등 질곡의 역사를 살아온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를 다룬 TV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학도병으로 끌려온 대치최 재선가, 정신대로 전락한 연인 여옥 채시라을 미얀마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만나게 된다.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는 장면, 두 연인에게 놓여있는 애절한 상황을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해낸다. 2차 대전을 전후로 해서 오스트리아 탐험가 하일리히 하르가 티벳에 잠시 거처하게 된다. 이때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와 교류를 나누게 된다는 설정을 보여준 것이 장자크 아누 감독의 티벳에서의 7년이다. 목숨을 건 히말라야 등정 등을 시도하고 있는 하러브레드 피트, 2차 대전 와중에 휘말려 독일군에 의해 간첩죄로 체포돼 포로 수용소에 수감된다. 절박한 순간에 하러의 아내는 결별 통보의 편지를 보내온다. 분노감과 안타까움의 감정이 교차한 하러는 철조망을 맨손으로 부여잡고 울분을 토로한다. 하러 앞에 놓여있는 철조망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극대화시켜주는 소풍구시를 적절히 해냈다. 1차 대전 당시 적성 국가였던 독일군 일선 병사들이 느끼는 참담한 심정을 예리하게 묘사한 에릭 마리아 레마르크의 서부 전선 이상 없다. 1929년 출간된 뒤 영화로도 수차례 각색된 걸작이다. 이 명작에서 기술된 철조망은 철 모르는 병사를 처형하는 기구이자 육신에서 이탈된 피부를 전시하는 진열대와 같은 존재로 묘사돼 독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장면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일그러진 얼굴과 납작해진 철모가 우리 시야에 들어온다. 프랑스 군인들이다. 그들은 남아있는 우리 쪽 철조망을 향해 접근한다. 이미 상당한 손실을 입은 듯하다. 그들의 대오는 우리의 기관총을 보자 와르르 무너진다. 하지만 다신 전열을 가다듬고 전진하기 시작한다. 그들 중 한 명이 고개를 쳐들며 칼집에 손을 갖다 댄다. 다음 순간 그의 몸이 폭 꼬꾸라진다. 그 와중에서도 두 손은 마치 기도를 하듯 하늘 높이 치켜들고 있다. 숨이 완전히 끊어졌는지 이제 그의 몸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총에 맞은 두 손과 잘려나가고 남은 팔뚝만이 대롱거리며 철조망에 매달려 있다. 대다수 전쟁 영화 속에서 철조망은 감금이나 정서가 불안한 포로 등 적성분자들에 대한 통제, 공동체 생활로 부터의 격리 그리고 대화는 허용하지만 신체적 접촉은 차단시키는 역할로 묘사되어 오고 있다. 1차 대전 프랑스 참호, 전쟁광인 장군의 야욕에 따라 패배가 예견된 전장으로 병사들이 내몰리는 아이러니를 고발한 작품이 커크 더글라스 주연의 영광의 길이다.
이 영화에서도 철조망은 전투 중 사망한 병사들을 휘감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탐욕으로 희생된 일선 병사들의 처지를 위로해주는, 동시에 전쟁의 불필요함을 역설해주는 소풍구시를 해낸다. 나치의 선전상을 역임했던 괴벨스가 각색을 맡았다고 해서 화제가 됐던 한스 슈타인호프 감독의 크루거 삼촌, 보인 지도자 파울 크루거를 통해 남아프리카를 억압적으로 강탈하고 있는 영국 정부의 폭정을 고발해주고 있는 작품이다. 강제 수용소를 지키고 있는 독일군 병사들 앞에 놓여있는 철조망, 적국에게 독일 병사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전투 의지와 강인한 자신감을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해낸다. 이런 설정은 이전에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주었다. 2차 대전 당시 학살당할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을 구하는 쉰들러에 대한 영웅담을 다룬 것이 스필버그 감독의 쉰들러 리스트. 포로 수용소 주변에 전기를 흐르게 하는 철조망을 등장시켜 극심한 억압과 동요로 받아들여진다. 필립 노이스 감독의 토끼 울타리. 1930년대 오지 원주민 소녀들을 강제 이주시켰던 호주이 폭압적인 정책을 고발하고 있다. 어린 소녀들의 탈출을 차단하기 위해 호주 북쪽과 남쪽을 가로지르는 무려 1,500마일에 달하는 철조망과 나무로 꾸민 토끼 울타리를 설치한다. 이러한 장벽은 호주 내 소수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인권 유린을 떠올려주고 있다. 일정한 간격으로 흡사 날카로운 사자 이빨을 드러낸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철조망. 역사적으로 영토 확장 식민지 개척, 국가 간 갈등 감금 대량 학살을 드러내 주고 있는 상징물이다. 일단의 수감자들이 자신들을 한때 가두어 두었던 철조망을 움켜쥐면서 잔악행위와 고통을 극복해낸 자신들의 행동에 자부심을 드러내는 장면이 담겨져 독자들이 동정심을 불러일으켰다.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에서 포로로 수감돼 고충을 받았던 연합군 포로들의 사연을 극화한 것이 존 스터지스 감독, 스티브 맥퀸 주연의 대탈주. 힐트 대위 스티브 맥퀸은 수차례 탈옥하려다 번번이 체포당한다. 독일군 측은 탈출 불가능한 방어벽을 설치해 힐트를 수감시킨다. 아랑곳하지 않고 어느 날 오토바이를 몰고 철조망 울타리를 넘는 탈옥을 시도하다 다시 체포된다. 그의 몸이 철조망 그물에 갇혀 온몸에게 피가 흐르고 있다. 그렇지만 힐트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면서 연합군 포로들의 당당함을 드러내주고 있다. 전기를 흐르게 한 철조망은 포로 수용소의 살벌함을 노출시켜주고 있는 장치. 포로들 중 일부는 고통스런 현재의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에 몸을 던진다. 인간의 신체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자주 활용됐기 때문에 악마의 끈이라는 혹평을 듣고 있는 철조망. 영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 자살 도구 등 부정적인 시선. 뒤편에서는 생명의 존귀함과 온갖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력 고단한 현실에서 이탈할 수 있는 해방 도구라는 이중적 의미도 부여받고 있다. 냉전 시대의 산물로 남아있는 철조망은 문학이나 영상 작품을 통해 참혹한 현실과 암울한 미래의 그림자를 동시에 포용하고 있는 존재로 각인돼 왔다.